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 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는 3%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9% 상승세 예상되고요. 2100선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6%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2%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79,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0.68% 상승하면서 44,4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산도즈가 리툭산이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미국의 승인을 포기하면서 셀트리온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40만 원 깨고 39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가 0.73%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는 움직임 없이 11만 원 선에서 그리고 삼성물산도 움직임 없이 1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오늘 0.58% 상승하면서 25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수가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43,4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오늘 0.20% 하락하면서 48,9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 움직임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SK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4% 상승하면서 69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7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7만 1,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만 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EMS와의 합병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HLB 오늘 0.87% 상승하면서 9만 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20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52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49% 상승하면서 10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만 1천 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 또한 2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유가의 급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6불을 상회했던 WTI가 지금 63불까지 13불이면 거의 15% 이상 유가가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봤고요. 그 종목은 이제 제주항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I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비용 감소 이 부분이 있고요. 최근 4월 유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항공주들을 보시면 특히 제주항공을 보시면
최근에 6월 7일 날 52,000원 52주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 10월 30일 주가가 한창 흔들릴 때 27,6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주가 하락은 물론 지수 하락과 연동이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과 이제 일본의 재해죠. 태풍과 지진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을 좀 가파르게 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유가가 이제 리스크에서 좀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올 4월달 수준까지 유가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는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제주항공 이제 유가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졌고 이제 하나 일본 재해 부분 역시 최근에 이제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쪽 노선 지금 탑승률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지수 반등 이런 구간에 들어선다면 낙폭과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항공주 중에 LCC 대표 주식인 제주항공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중반부터 4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33,000원 이하에 33,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아직 3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공시를 보시면 11월 8일 9시에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설명회 IR이 개최된다라는 안내 공시가 지난 11월 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적도 역시 11월 8일 장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의 매수보다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실적 발표 전에 한 절반 정도, 실적 발표 확인 후 나머지 절반을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4위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8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테스다 올라와 있고요. 3거래일 만에 11% 넘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김윤 연구원의 종목이 7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해성 DS가 올라와 있고 12%, 그리고 6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대한해운이 13%, 그리고 5위에는 이 최동기 부사장의 자화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1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1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2위까지 모두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 올라와 있고요. 1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18%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3위는 신일섭 소장의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신일섭 소장님의 LG생활건강 현재 수익률 14% 달성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의 상승세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과는 비교되는 그 세 개의 영역에 진출을 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품 업종, 그리고 생활용품 업종, 음료 업종. 이 세 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처럼 화장품 업종이 한 번 안 될 때 다 같이 안 되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등은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과 나스닥 그리고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 4차 산업혁명 관련 뭐 이런 그 주식들이 지금 그 시세가 2014-15년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그 깨졌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해왔던 그런 어떤 행태들과 그 규칙들이 지금 깨졌어요.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는 방어력이 강한 주식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등 구간에서 다시 소비주들이 약했지만 다시 그 주가가 반락을 하면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과 비교할 수 있는 P&G 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지금 그 돌파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은 지금 무너지죠, 이제. 근데 이제 P&G 같은 거는 오히려 반대로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G를 따라서 후속으로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에서는 움직일 확률이 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지금 뭐 대응을 하시면 아마 수익이 더 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이 손유로 팀장님, 이번에 새 시즌하고 첫 출연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조금 이번 시즌에 임하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느덧 제게 세 번째 시즌이 왔습니다. 제가 데뷔했던 2, 4분기 매주 목요일, 그 다음에 3, 4분기 매주 월요일 지속적으로 출발 증시 YD 2부를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포트폴리오 중에서 나와 맞는 종목, 그런 포트폴리오 종목을 좀 찾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펀더멘탈 위에 안정적인 기초 체력 위에 이제 수급과 모멘텀이 얹어지는 종목을 주로 매매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과 좀 곁들이면서 뭐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초반에 드린 단기 투자 종목만 하셔도 되시고 좀 이제 본업으로 인해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좀 주력 투자 종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제가 드리는 모든 종목을 골고루 매매하셔가지고 안정적이면서 폭발적인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 매매 원칙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좀 단기적이면서 안정적인 분산 투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일석 소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예, 오늘 다시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만약 지게 되면 아마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팔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라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조 하에서 방어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방어주, 유틸리티나 지금 뭐 그런 주식은 약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있는 방어 주식으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처음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8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690선 깨면서 68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전문가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60선을 최하로 보고 있고 최대로는 2180선을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모두 다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4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넘게 하락하면서 7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이 0.85%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 깨졌고요. 3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0.42% 하락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오늘 3% 넘게 하락합니다. 10만 원 선 현재 내려왔습니다. SK텔레콤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5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물산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07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64% 하락하면서 68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2위는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71,8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라제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6,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M과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CJ E&M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캠텍 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는 소폭 상승하면서 92,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0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하락폭 2% 넘게 나옵니다. 5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2%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10만 원 선 깨고 99,300원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2% 넘게 상승하면서 4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전자금융입니다. ATM 관리기기 1위 업체고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은행권 아웃소싱 ATM기 약 11,000여 개 중 6,000여 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1위죠. 우리가 ATM기 이용을 하면서 한국전자금융이라고 박혀있는 로고를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쳤겠지만 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이는 곳에 찍혀 있기 때문에 ATM기를 사용할 때 많이 만나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TM 관리기기에서 분야에서 단독 1위고요. CD 밴 사업 이 분야를 한국전자금융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 장비로 제품 판매량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포스는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주 잘 아는 기계죠. 그래서 포스를 찍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의점에서 분석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어떤 시간대에 얼마를 샀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재고나 이런 판매량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포스 장비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국내 편의점 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편의점에는 보통 포스 기계가 다 깔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편의점의 성장이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점이 이루어질 때마다 한국전자금융의 포스 장비가 신규 설치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장 요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무인 자동화 기기라던가 무인 주차장 이런 것들의 수요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행이 되자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이 되자 이제 임금이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그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임금이 인상되는데 시간을 그대로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회적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면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복지 제도라던가 이런 제도들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기업의 이윤을 남긴다. 이런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근로시간 단축이 된 이거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또 이제 내년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단축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또 논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큰 사회적 그럼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택할 수 있는 꺼내는 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물론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런 얘기를 제외하면 지금 무인 자동화기기나 무인 주차장 이게 물론 굉장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신기술 이런 걸 앞세워서 기업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그리고 혹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무인 자동화기기, 무인 주차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CU 편의점과 BGF 리테일이죠.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서 무인 지금 편의점에 한국전자금융 쪽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포스 기계를 지금 계속해서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가운데
굉장히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자금융이다. 그래서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1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갖고 온 한국전자금융의 소개시켜드렸던 그 배경 스토리랑 지금 비슷한 내용에서 아마 그 뿌리가 나올 거예요. S1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계열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주가 흔들려요. 지금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애플마저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이미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급락이 중간중간에 뭐 급락이 있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이니까 만 3년이잖아요. 만 4년이죠. 만 4년 동안 우리가 어떤 규칙을 보자면 10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월의 종가상으로. 근데 2018년 작년이죠. 지난달이죠. 10월 달에 종가상으로 10개월 선을 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 4년 동안 사람도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얘가 그런 행동을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4년 동안 안 보인 행동을 내 앞에서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환경의 그 요인을 받았을 거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죠.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5년부터 상승기에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월의 종가상으로 10개월 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깼다.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밑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4년 만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심히 봐야죠. 그래서 기술주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럼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방어적인 능력을 갖춘 애들을 찾아보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는 여파가 있을 거죠. 전기전자가 안 좋으니까. 근데 삼성 계열사 중에 그거랑 관련 없는 것들,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이 적은 것들은 어떤 거예요? 제일기획 S1이에요. 물론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 9 뭐 이런 것들 광고를 대행하는 제일기획, 혹은 삼성그룹, 삼성 그 전자가 만든 공장의 보안을 담당하는 S1, 세콤,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분은 업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이라던가 S1은 삼성그룹 계열사지만 삼성전자와는 하는 일이 틀리죠. 그러니까 S1이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도 틀리지만 그 시장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강도라던가 시점도 삼성전자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S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어적인 능력이 탁월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시장 흔들리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S1이나 제일기획은 오히려 삼성그룹 계열사지만 방어적 능력이 더 탁월하게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이다. 국내 1위 종합보안업체인 건 다 알고 계시고, 세콤을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세콤이 일본 업체고, 일본 세콤이 S1의 지분을 25%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아까 한국전자금융이 뭐 무인 자동화기, 무인 주차장, 수요 증대 예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라든가 주차장이 무인화가 되면 아까 말한 포스 기계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거 찍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무인 그 기계가 없더라도, 무인화가 안 되더라도 뭐 그 기계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안이죠. 왜냐면 우리가 뭐 막 들어가서 정말 뭐 정맥을 찍고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롯데월드타워에 세븐일레븐. 그걸 찍고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막 나가는 사람은 훔쳐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S1의 매출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보안 사업, 이 부분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S1도 편의점 CU와 제휴를 해서 무인 매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업용으로 만든 것은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차세대 기업용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건 별도의 카드 조작 없이 얼굴 인식으로 몇 초 만에 출입 관리가 가능한 그런 보안 솔루션입니다. 카드를 조작할 때 바로 정확히 안 찍으면 안 찍힐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돼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이제는 영화에 나온 대로 그냥 얼굴만 스쳐버리면은 애플, 아이폰처럼 그냥 그렇게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S1,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오히려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전자 공장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S1의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다. 손절가 94,000원, 목표가 11만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KM제약입니다. KM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KS 제3호 스펙, 이게 코넥스로 상장한 기업이에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해서 IBKS 제3호 스펙이 KM제약이라는 회사와 합병에 성공을 해서 코넥스에 있던 KM제약을 코스닥으로 올려준 거죠. 그래서 IBKS 제3호 스펙은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청산이 되면서 KM제약으로 변했습니다. KM제약이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보면은 2,269원, 뭐 2,000원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1,600원까지 5배, 500%가 올라요. 근데 500%가 오른 뒤에, 딱 찍은 뒤에, 이제 KM제약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네요.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실망 매물이 확 쏟아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지금 그 시기가 왔다. 2005년도에 뽀로로를 제작하고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캐릭터를 개발했던 아이코닉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뽀로로 제품을 팔기 시작하는데 뽀로로 구강용품으로 그 전문 판매를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는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성인용 생활용품 판매 쪽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성인용으로 지금 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이 다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킨, 로션, 화장품 분야 이쪽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자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제약자가 들어가게 되면 약을 만들겠거니 하지만 제약회사도 여러 군데를 담당하고 있어요. KM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약 이름은 있긴 있지만 생활용품 쪽, 아까 말한 뭐 P&G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P&G라던가 우리나라의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 사업 이쪽 분야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사드 보복이 언제 풀리느냐 풀리긴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가 또 급락을 맞이해서 지금 약간 좋지 않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결국 중국 시장은 열린다. 그래서 KM제약이 뽀로로와 함께 중국 시장 공략을 해나가는 것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손절가 3,8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신일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은 최근의 트렌드와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7,530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8,350원까지 오릅니다. 10% 넘게 상승을 하는 셈인데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수혜주로 결제와 관련이 있고요. S1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손여로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 대하티아입니다. 동산 철도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남북경협 철도 관련 수혜 종목인데요. 2018년 초창기 4월달 이 남북경협 철도 관련을 섹터를 이끌었던 대우AL과 더불어서 가장 선구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해당 종목 외에도 다양하게 철도 관련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고 시즌이 최신화되면서 이제 저점이 도착할 때마다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존에 추천드리고자 했던 종목들이 현재 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기 직전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2018년 상반기에 대장급 종목이었다가 이제 그들에게 대장주 잘 넘겨주고 부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 무시할 수 없는 부대장급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직 결실화된 것이 없고 하지만 추가적인 행동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학습 효과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끝끝내 이 남북경협 행동화 될 것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추천을 드리게 되고 있고요. 지금 악재라고 불러야 될지 호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부각되면서 그동안 상승 동력이 컸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남북 경협들이 과대 낙폭을 겪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지 못하고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정적이면서 단기적인 수익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데 그 무역 분쟁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제 북한과의 좀 안정적인 교류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남북 경협이 지난 10월 30일부터 저가 매수 물량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눌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4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도 오늘 대부분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외인과 기관들이 아마 이번 주는
좀 일부 물량을 털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달려들기보다는 이번 주 한 박자 쉬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 남북경협 철도 관련 중에서 좀 부대장급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지권 형성하면서 이제 무역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북미 정상,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한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외인과 기관의 탈을 좀 빌려 쓰고 좀 미리 좀 매집해 놓는 것이 좀 어떤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최고가 잡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현재가로 매수하는데, 이제 남북 게임 섹터가 이제 뭐 폭풍 전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 모멘텀이 나오기 2, 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 모멘텀을 기대하면서도 외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은 뒤에 좀 다시 튀어 올라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에서 2%가량만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마다 좀 주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손절가는 제가 좀 오늘 낙폭이 좀 컸으면 5,800에서 5,900원까지 좀 내리려고 했었는데 박스권 하단부 6,200원으로 기존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 이제 9,600원 잡고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제가 두 번째 종목은 보통 이제 좀 수익 관련 종목을 좀 드리는데 굉장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동산 의약품 생산 및 생산품의 판매, 최근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주목받고 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인데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 신약 개발이 된 다음에 독점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정도 마감이 지나가면 이제 복제 생산을 통해서 좀 다양한 약품을 저가에 공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시즌에도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를 사랑했던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창 성장할 때는 제가 대부분의 종목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한 상승 보이지 못하면 좀 흐지부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남북 경협과 마찬가지로 과대 넉폭이 발생하면서 지금 좀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 바이넥스를 비롯하더라도 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뭐 난다 긴다 종목들이 뭐 15개, 20개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다 쪼개서 매수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개인 투자의 특성상 이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좀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점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지금 의도치 않게 좀 과대 낙폭이 발생한 시점인데 슬슬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긍정적 모멘텀이 하나 둘씩 나오는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파미셀도 있고 바이넥스도 있는데 오늘 제가 바이넥스를 갖고 왔고요. 바이넥스는 중국 지원제약과 바이오시밀러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던 공시와 함께 좀 긍정적인 상승 추세 형성하는 모습 확인되었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털고 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도 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좀 분할 매수에 가는 관점,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도 외인과 함께 추가 상승할 수 있을 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마찬가지 현재가로 제가 최고가로 잡고 진행할 거고요. 대아티아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5거래일 동안 매일 1에서 2% 정도 매집하는 관점으로 한 박자 쉬어간다. 하루 이틀 보는 종목 아니다. 라는 관점을 좀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지지권 하단부위 10,000원 잡고 진행하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위 17,100원으로 잡고 진행할 건데, 중간중간 저항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요건 제가 시장 상황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이제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준비한 종목 서진 시스템이고요. 동사는 금속 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등의 함체,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하는 반도체, 통신 계통이라도 볼 수 있고, 반도체 제조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5G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가치 투자 종목으로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지만, 이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이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좀 다양한 섹터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게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호재성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만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악재성 모멘텀이 나올 경우에 같이 끌려 내려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2018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G 수혜 덕분에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분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18년 상반기에 벌써 2017년에 이뤘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이상인 1,711억 원을 달성하면서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해당 부분은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통신 개통, 이제 5G 개통, 그다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 이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매출과 영업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권사들이 다양하게 목표가를 상승시키는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고 이미 5거래일 이전부터 이제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기관 비롯해서 매집하는 모습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를 시청하시는 지금 부장님과의 회의가 끝나신 직장인분들은 저와 함께 기관의 탈을 빌려 쓰고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비중 10% 5등분해서 매일 2%씩 5에 매집을 해주시고 손절가는 제가 지지권 하단부 29,000원 설정을 해드리지만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라고 잡아주시면 되시고 요 구간 도착하면 동일하게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2018년 말과 2019년 상반기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박스권 상단부인 39,800원을 잡고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대하TI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썬데이토즈입니다. 안정된 실적에 이 기관들이 8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거든요. 신일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썬데이토즈도 안타까운 종목이죠. 아까 KM제약을 얘기할 때 IBKS 스펙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펙은 이제 인수합병 전문 목적을 가진 회사고 IBKS나 뭐 앞에 붙은 것들은 그걸 주관하는 회사죠. IBKS는 IBK 기업은행 다 아시는 그 그룹명이고요. 그리고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스펙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무슨 내용인지 언론에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스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당시에 하나그린 스펙이 썬데이토즈라는 회사를 합병시키면서 그 애니팡으로 대박을 터뜨렸던 장외에 있던 썬데이토즈를 그 코스닥으로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펙의 원조격 성공 회사죠. 2014년에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어떤 그 대비매 같은 동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좋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애니팡으로 썬데이토즈가 대박을 터뜨렸으나 애니팡2나 3에서는 이제 비슷한 아류 게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나머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요. 지금 파티게임즈 거래 정지되었거든요. 감사 의견이 거절돼가지고. 지금 파티게임즈 아이러브 커피 다들 아시죠? 예쁘게 뭐 여자 그 캐릭터가 나와서 커피를 막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막 팔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했었고.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아시죠? 쿠키 모양들이 막 달려요. 그때 이걸 많이 했던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데뷔 멤버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데브 시스터즈는 끊임없이 하락을 했고 썬데이토즈도 폭등했던 거 다 되돌려가지고 그 스펙 상장할 때 당시의 가격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요. 지금 파티게임즈는 거래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컴투스나 게임빌이 계속 신작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보이죠. NC소프트가 모바일로 진출했던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컴투스 게임빌은 지금 계속 신작. 그러니까 어쨌든 신작 모멘텀이 중요해요. 이 게임 업체에서는. 왜냐면 지금 다 보세요. 아이러브 커피, 쿠키런, 애니팡 그 뒤에 그만큼 임팩트 있는 신작을 못 내놓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히트 원더라고 우리가 유명한 곡을 한 곡 남기고 뭐 유명을 달리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되게 칭송을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원히트 원더가 안 좋은 게 그게 정말 파괴력을 갖는
리니지 같은 게 아니라면 계속 캐시카우를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작을 계속 내놔야 돼요. 최근에 뭐 위 베어 베어스 이거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이 캐릭터를 이용한 것들로 지금 그 부진 탈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3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 반토막이 나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32%대에서 17%대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부진을 벗어나려면 애니팡의 그 버금가는 어떤 히트작이 나와야만 돼요. 그래서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지금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을 지금 그 아주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과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라던가 파티 게임즈, 썬데이 토즈 이런 데뷔 멤버들이 예전에 영광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내놔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이 오늘 기술 수출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지금 좀 진입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최대 제약 업체죠.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잭팟이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항암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그다음에 얀센의 1조 4천억 규모 레이저 탄입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보통 요즘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이런 이슈 나오면 상한가하기 힘든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2018년 3, 4분기 매출가 영업이 형편없다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도 막 몇십억씩은 냈었는데 지금 거의 매출액이 2억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자 하셔도 묶여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한 2거래, 3거래를 지켜보시면서 추세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만나볼 텐데요. 이 훈련기 유럽 수출 가능성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일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뭐 초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영역에 있는 회사가 없어요. 유일해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뭐 그 항공기 부품을 기본적으로 조금 만들고 있긴 하나 미국의 보잉이라던가 프랑스의 에어버스사처럼 그런 완제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지금 보잉 같은 경우도 사실 애플, 아마존이 무너지는데 보잉은 지금 신고가 가기 직전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만약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지금 방어주로 능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야 되나 지금 거래소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코스닥의 아스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련주거든요.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서. 근데 지금 비리 부분도 있었고, 지금 그 부분이 안 좋게 작용을 했어요. 물론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매출액도 늘어나서 바닥을 탈피하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시장의 그 심리,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급락을 해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장기적으로 우리 국산 무기와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길게 얘기해도 3개월, 6개월을 치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조금 계속 물량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우리가 지금 가격 조정은 일어났는데 기간 조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쉼표를 같이 찍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 들어가잖아요. 그 지난한 기간 조정의 과정을 계속 버티셔야 되는데 버티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그리고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효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주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낸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이 휴비츠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3거래일 만에 8%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사의 막막증 당기는 경제 현상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앞세워서 시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신제품이 매출을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이익 또한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주가 또한 전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후에 회복 중인데 하락의 요인은 이제 기업의 가치 훼손 때문은 아닌 만큼 실적 개선의 흐름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요즘 분석해본 결과 이제 18년 매출액이 770억 원이고 영업이 9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력 제품 자체인 거만기기 판매 부진에 따른 악화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소 하회하지만 이제 19년은 OCT 규모의 경제 발생과 거만기기 판매량 회복에 이르면서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연우라는 종목인데요. 연우는 화장품 플러스 용기 제조회사로 특히 펌프 제품에 강점이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로 이제 하이엔드급의 용기 위주의 수주를 받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500여 개 내수 고객사와 랑콤이나 메리케이 등 수출 고객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16년 투부 용기로 공장을 설립을 했었고, 또 19년 중국 공장 가동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 동사의 수출 비중이 2013년 56% 정도에 달하였으나, 이후 중국 관광객 증가 및 한류용품 등으로 이제 또 급속히 성장하는 국내 화장품 고객사 수주에 대응하면서 16년에 42%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사드나 외부 환경에 따라 국내 주요 고객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시장으로 영업을 강화하기 시작해 수출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제 전년 대비 매수 하락이 커져서 공사 실적은 굉장히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지난 2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수출 비중도 한 49% 정도까지 증가했고 수출 중심의 매출 재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고른 성장으로 특정 지역 및 고객사의 수요 감소에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외 영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3분기 해외 매출 확대는 이어져 50% 이상의 수출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또 내수 부진에도 수출 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또 캐파 300억 원의 중국 공장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글로벌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의 인증을 취득해서 글로벌 제약회사 대상으로 또 수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번 인증을 통해 이제 고마진 의약품 용기에 대한 글로벌형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공략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8,500원, 목표가는 25,000원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미국의 애플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표 IT 기업들과 또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상승폭을 보여줬던 코스피 지수 오늘 다시 하락세입니다. 1.26% 하락세고요. 2069.62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0.7%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완만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 2069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40억 원 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530억 원 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1.8% 이상 하락합니다. 43,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75% 하락세 보입니다. 76,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하락세고요.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이어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산도주의 미국 진출 포기로 셀트리온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혼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06% 상승 중이고요. 23만 9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12% 하락하면서 39만 7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 하락에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류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 2.09% 하락하면서 현재 3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지난주엔 상승세 이어갔지만 오늘 하락세가 큽니다. 4.2% 하락하면서 2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오늘 3.64% 하락 중이고요. 등급 하향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실적 부진 여파로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19%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682.43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급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 그래프를 그리면서 현재 6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개인만이 945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약 바이오주들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0.28% 상승하면서 7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허즈마가 프랑스 주요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졌고요. 신라젠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등했었는데 오늘 0.5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6,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CJENM은 2.4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ESM과 합병 추진설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HLB 오늘 1%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가 0.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51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세 이어가던 스튜디오 드래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9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마찬가지로 2.37%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롱 티슈존이 3% 강세 보이면서 4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미약품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4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4.42% 상승하면서 2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금호석유와 영진약품 또 한국우주까지 3%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락률이 높은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LG생활건강이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111만 2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4% 이상 하락하면서 26만 3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와 LS산전 또 롯데케미칼까지 모두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유한양행,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오스코텍이 올라와 있고요. 4위에 SK하이닉스, 5위에 신라젠, 6위에 셀트리온, 7위에 HLB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8위에는 DPC가 올라와 있고요. 네, 먼저 유한양행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단일 기준 제약업체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과 폐암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에 대한 약 1조 4,0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부터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임상을 공동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28.93% 오르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경쟁업체 노바티스 산도즈가 미국 리툭시맙 시장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시장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고요. 트룩시마의 연내 미국 FDA 승인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 보입니다. 0.63% 상승하면서 현재 2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자세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차원 구조를 적용한 5세대 96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작은 칩 하나로 64GB의 고용량 저장 장치 구현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제품인데요. 메모리 가격 하락과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를 기술 초격차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2.75% 하락하면서 현재 7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날 이 동훈 아나텍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9거래일 만에 벌써 수익률 16% 기록했습니다. 더욱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동훈 아나텍에서 이제 가장 큰 최근의 이슈는 그 4,800원의 블록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가가 4,700원대니까 아직도 블록딜에서 최소 수익 30% 이상 남는다고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드라이브 아시죠? AF 드라이브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핸드폰에 관련된 최근에 한 폰에 5개씩 들어가는 이런 폰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커스마다 하나의 IC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아주 전체적으로 그룹 50% 이상 첨유한 그런 트리플 카메라 시대에 어떤 가장 또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이제 타액 기반의 당뇨 측정하는 거, 이것도 성공만 한다라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이런 세 가지 이슈를 지켜보시면서 아직도 그런 이슈는 지속해서 남아있다 보면은 좀 더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인베니아.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의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보면은 LG하고의 긴밀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LIG, 인베니아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지분이 18.75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10.5세대 장비를 이렇게 납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공시를 보면 알겠지만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OLED 장비, TFT, ACC 관련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높게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지속 납품하고 있는 것이 지난 2분기 실적이 아주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실적 자체가 3분기에도 유지된다고 하면은 아마 실적으로 인해서 한번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이 국내 LG하고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BOE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들에게 꾸준하게 최근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것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더 호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최근 들어 다른 것보다는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저점에 매수되어진다라면 실적 호전이 나왔을 때 또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가격으로서는 3,200원대 매수해서 목표가 4,000원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2,900원인데 그렇게 쫓아가서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베니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주 초반에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주 중반 이후에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1.3%,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금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지금 점검을 해드리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날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몸통 간통형의 눌림목이 나오는 음봉이 출현했다. 이건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볼 경우에 5일선이 지금 2046포인트고요. 21선이 2111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5일선과 21선에서 당분간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이 664포인트고요. 21선이 지금 704포인트입니다. 이 구간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 주초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를 보고 가자라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는 박스권에 다시 갇힌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초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나올 때 다시 또 낙폭이 깊었던 모멘텀주를 저점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업종별 섹터별 흐름을 잠깐 좀 봐드리면 오늘은 뭐 이제 유한양행이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부분이 이제 오스코텍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금 유한양행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1.5% 정도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 아마케라든지 미국의 지금 학회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재발 섹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의 재발 섹터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발 섹터를 중점적으로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챙겨가되 모멘텀이 강했던 종목군들 지금 뭐 IT라든지 전기차 쪽이라든지 미디어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시다가 확보된 현금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이런 좋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의 저점을 공략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추천주는요, 042000 카페 24를 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페 24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구조를 이제 세 가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쇼핑몰의 이제 솔루션 쪽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솔루션 부분이 한 45% 정도, 광고 솔루션과 호스팅 솔루션이 각각 한 20%씩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접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의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상당히 성장률이 높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페24의 우리나라 주요 그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한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라든지 G마켓, 11번가, 쿠팡, 다이소, 이마트 이런 뭐 대규모의 쇼핑몰 업체들이 전부 이 카페24의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카페24는 이런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올해 이제 4분기 내로요 일본까지 이제 진출하는 해외 시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금 매출이 2,141억, YOY로 한 24%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395억, 한 91%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영업 이익이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이런 종목들은 이번 주초에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갈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눌림목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요. 오늘 매수가는 11만 원 뭐 이하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